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우승을 차지했던 울산 현대가 아니 글쎄 올 시즌 한 번도 안 지고 5연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서울에서도 듣고 울산에 와서도 들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거기다가 울산 현대 수장 홍명보 감독은 이달에 감독상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죠? 네. 자, 그러나 울산 현대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선수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지역팀을 응원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승까지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한번 운동장에 응원하러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울산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선정입니다. 울산시가 충남 태안군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3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하는데요. 울산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타는 고래바다 여행선과 전용 시티투어 코스 등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천원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1,000원의 학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 학생들 아침도 먹이고 쌀 소비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이 1,000원의 행복으로 학생들의 아침이 든든해지고 있다는 소식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네요. 계속해서 3위는 기지개입니다. 정부가 최근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발맞춰 울산시도 지역 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담 여행사를 초청해 지역의 숨은 명소를 알리는가 하면 숙박비와 체험비 등 다양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친환경, 소규모 체험형 코스로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 형태를 최대한 개발하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발동동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일 텐데요. 소아과 병 의원 자체가 줄어든 데다 밤에 운영하는 소아과 응급실이 없어서 생겨난 울산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소아 응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울산시의 계획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또입니다. 지난해 5건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노인요양원에서 또다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당시 입소자는 온몸 곳곳에 멍이 들었고 오른쪽 허벅지는 골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요양원 측은 사고 당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입소자 가족들은 요양 원장을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믿고 찾는 시사평론가 남미경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네, 뭐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제가 참 요즘 많이 듣긴 했는데 아니 울산에는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진료받을 병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네 소아과 병원들이요. 네.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면 진료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병원이나 병원급 이상의 병원들도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다 진료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허. 야간 진료를 받을 병원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아프면 이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울산대학교 병원 안에 있는 그 이제 소아 전문 응급실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소아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3명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일 저녁하고 주말 그리고 야간 당직까지 사실 24시간을 운영을 하려면 예. 이 3명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족하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인력을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가 지금 메우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2명에서 한 3명 이상의 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정말 걱정되는데요. 예? 아니 밤에 애가 갑자기 열이 나면은 애를 둘러엎고 부산이나 대구까지 다른 도시로 가야 된다. 야 이거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좀 봐주고 있다가 밤에 갑자기 아프다. 이 어르신들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이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면 이제 경남 양산이라든지 타 시도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울산시가 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울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병원이 사실은 이제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사실 네. 인력이 부족한 거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충원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소아과 전문의 한 4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 네. 한 10억 원 정도를 매년 이제 10위로 이제 지원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10억 원? 네네. 그런데 15억 원. 이제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공고를 내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도 갖췄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소아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큰일이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동네 소아과 의원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하. 2020년에 4개 병원이 폐원을 했고요. 2021년에는 3개 병원, 지난해에도 4개 병원이 폐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울산에서만 11개 병원이 폐원을 했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전국 통계를 보니까 5년 동안 662개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답답해지네요. 이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울산이 좀 나온 편이네요. 네, 울산이. 어쨌든 그만큼 동네 소아과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건데 이 뉴스를 지금 접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 걱정이 대상 같을 거예요. 대학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 소아과 의원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저출산 흐름과 좀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사실 다른 진료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뭐 CT라고 해서 다른 비급여 항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아과는 진료비를 받는 게 유일한 이제 그 수입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진료비가 지금 30년째 동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대생들에게 사실 소아과가 좀 인기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 50개 대학병원이 있는데 소아과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대학이 50개 대학병원 중에 38곳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전문의도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다 보니까 사실 상황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네 소아과 병원이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 매 한 가지인데요. 동네 소아과 병원들이 그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환자 보는 숫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소아 인구 감소 때문에. 개인 소아과 의원은 유지가 안 되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제 탈소아과를 해갖고 10년, 20년 후를 보니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 9시까지 근무하는 병원에서 보통 의사들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려면 최소 3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명을 모시면 의사 월급이 안 나와요. 답답하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네. 가장 행복하게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학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있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병원이 있으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렇죠. 인터뷰를 내가 들어보니까 젊은 의사들이 소아과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진료를 보겠다고 선언했죠. 네, 동네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예. 이 그동안 사명감으로 사실 버티긴 했지만 이제 더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급기야 간판을 내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아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습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명 있던 직원 월급을 못 줘서 1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명 남은 직원 월급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가 전국에서 66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이면택 회장님, 울먹하면서 마음이 짠해지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군요. 네. 의사 선생님. 참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 강하게 비판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낸 건 있습니까? 네, 이게 국민들이 소아과 진료를 받는데 이제 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급히 좀 이렇게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긴 한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 대신에 성인 진료를 본다고 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이번에 소아과 의사들이 정부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을 한 이유는 지난 2월에 정부가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인력 문제지 사실 시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시설도 사람이 만지고 그걸 다루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엉뚱한 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판단부터 진단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거 현장에 좀 나와 보시지. 저도 이 딸을 키워봤지만 아이가 밤에 열이라도 나면 이게 어디가 아픈지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가슴 졸였던 경험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애가 있는 집에는 비상약들이 그냥 엄청나게 사놓고 있어요. 혹시 열 나면 어떡하나. 특히나 아이들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많아질수록 울산시에서도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 시장님 이 방송 꼭 보셔요. 예. 어떻게 잘 될까요? 예. 잘 풀어야죠. 네. 기도해야죠. 네, 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의사 선생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조금 우울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저녁 때가 되니까 식욕이 도네. 이번에는 맛있는 식사 이야기. 네. 고물가의 대학생들이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1,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예, 우리 또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1,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1,000원의 학식. 네, 네. 인기가 높다고요? 요즘 어디 나가면 식당에서 한 10,000원 이상은 해야 사실 식사가 할 수 있잖아요.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이상은 돼야 돼요. 나는 12,000원. 왜요? 공깃밥 추가.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학생들에게는 좀 이 돈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인데. 사실이죠. 그래서 학교 구내식당에서 1,000원만 주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야, 이게 1,000원의 뭐야? 아침밥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이 1,000원을 내고 또 정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꿈의 식단이네. 네네. 아니 요새 대학들은 어떤 메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구내 식당이란 말이 별로 없고 구내 매점, 네. 매점 정도 해갖고 크림빵, 카스테라 뭐 이런 거, 땅콩으로 버무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꼭 무슨 인근 학교 주변에 가면은 오므라이스, 돈가스, 네. 요걸 경양식집에서 먹었죠. 그런데
이 참 요즘 잘 나오는 겁니까? 뭐 호텔급 조식 못지 않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 그러니까 제가 호텔급. 메뉴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로제 뭐 찜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궁중 떡볶이, 예, 뭐 소고기 국 이런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뭐 10,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메뉴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대기줄의 기는 그러니까 오픈런 현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네. 울산 KBS도 네, 구내식당 국수. 네, 아, 너무 맛있죠. 예술입니다. 네. 오늘 또 2그릇 먹었어요. 자,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맛있겠어요. 예? 네. 원래 한 끼가 어느 정도 합니까? 다 다른데요. 네. 일부 대학에서는 3,000원 하는 곳도 있고요. 또 4,500원 하는 아침밥도 있습니다. 참 네. 일반 식당에서 파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원래도 저렴한데 1,000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데요. 네. 네. 자, 그럼 울산 대학들도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직은 일부 대학만 이렇게 아침밥을 제공을 하고 아, 있고요. 일부. 그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1,000원의 아침밥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MZ 세대들이 요새 이제 주 69시간 때문에 사실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렇죠. MZ 세대들을 좀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예산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대학들도 이제는 공모 신청을 해서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학생들이 많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면 달래지 않더라도 기분이 좋죠. 부모님들도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도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부모님께 용돈 달라 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1,000원의 학식,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이건 정말 멋진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고 찾는 시사평론가. 네, 믿고 찾는? 믿을 수 있어요.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